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완자 두 번째 단원 전기와 자기. 여기서 이제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지요. 네, 전류, 전압, 저항이요. 전류는 이제 우리 전류, 전압, 저항하면 돼요. 전류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흐름, 전기를 띤 입자의 흐름입니다. 이게 뭐가 흐르는 것 같아요. 전류가 뭐 흐르는 것 같아서 그냥 전류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게 흐르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 그냥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넣습니다. 이렇게 전지 튀어나오는데 플러스 극,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라고 전류 I를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막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법칙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건 없더라고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이걸 마이너스 전할 띈 입자,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실제 이동하고요. 근데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냥 그렇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원자하고 전자가 있는데요. 전자가 전압이 걸리지 않았을 때는 자기 멋대로 이동을 하고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전할 띈 입자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전류의 세기는 암페어를 씁니다. 1암페어가 1000mA이고요. 전압은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뭐 수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압차 아니면 이제 물의 높이차 때문에 물이 흐르듯이 전류가 흐르게 되죠. 전압의 단위는 볼트입니다. 그리고 전기 저항이요. 전기 저항은 레지스탕스 단위를 옴을 써요. 1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면 도선의 저항이 1옴이다 라고 했고요. 전기 저항은 길이와 단면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체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져요. 그리고 단면적이 넓어지면 저항이 작아집니다. 1초 동안 통과하는 전자의 수가 많아지거든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제 마음대로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세 가지 해야 돼요. 전류, 전압, 전기 저항, 전류, 전압, 전기 저항 이 세 가지 하면 됩니다. 귀찮네요. 다 쓰려니까. 그래서 전류 대신에 I라고, 전압 대신에 V, 전기 저항 대신에 R이라고 좀 해보죠. 그 단위가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그리고 전압의 단위는 이제 뭐 볼트, V를 씁니다. 그리고 저항의 단위는 오메가, 옴이라고 읽어요. 전류, 전압, 전기 저항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전류는 이게 다시 한번 그림 아고 죄송해요. 전류는 다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요. 이게 이제 긴 게 플러스 극이에요. 전지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이고, 스위치를 이렇게 닫아주면 이렇게 동시에 A라는 전구하고 B라는 전구에 동시에 불이 켜집니다. 동시에 뭔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좀 볼게요.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C, D이면 도선을 길이 되는 선, 전선을 과학 시간에 도선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전자가 이렇게 흐르는, 전자가 이렇게 막 가요. 전자가 이렇게 막 가요. 전압을 걸어주면 이렇게 막 갑니다. 전자 하나하나가 전기량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에서 가지고 있는 전하량 중에서 가장 작은 전하량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입니다.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이렇게 몰라도 되고요. 여기 절단을 좀 해볼까요? 절단면, 요 단면. 1초 동안 전류의 세기는요, 그
1초 동안 얼만큼의 전하가 통과하는가. 1초 동안 통과한 전하량이 전류의 세기예요. 그러니까 1초마다 1쿨롬, 쿨롬이라고 있습니다. 1쿨롬의 전하량이 지나가면 1암페어라 그래요. 1암페어는 1000mA, 밀리가 1000분의 1배니까요. 그럼 1초에 1쿨롬이 지나가면 1암페어구나. 그러면은 1쿨 전자 한 개가 6.0이고 전자 한 개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거든요. 전자 한 개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 그러면은 그 1쿨롬은 전자 몇 개냐면, 그러니까 전자 한 개가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고요. 그럼 1쿨롬이면 전자 몇 개냐면 전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분의 1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1.6분의 1 곱하기 10의 19승계, 요거 계산을 하면은 0.625, 그러니까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예요. 쿨롬이라는 전하량 단위를 만들었는데 전자가 거기에 대보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에요. 그러면 1쿨롬이면 똑딱 할 때 1초 동안 전자 62518,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가면 1초에 1쿨롬 지나갔구나. 그럼 1암페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요. 아유, 귀찮다. 요거를 이제 전류는 I는 시간분의 T분의 전하량 Q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안 나오고, 전류는 C에서 D로 흐르냐 D에서 C로 흐르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전류는 D에서 C로 흐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화살표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전류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고요. 전압 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전압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전압. 전압은 제대로 해볼까요? 제대로 하면 중학교 때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전위차예요. 전위차가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전위가 전기적 위치예요. 전기적 위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나아요. 이렇게 전위는 높이고요. 높이. 전위차는 전압은 높이차고요. 높이차.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볼까요? 펌프가 있어요. 모터. 펌프가 그 물을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아니 낮은 데서 이렇게 높은 데로 이렇게 물을 흘려줍니다. 물이 이렇게 콸콸콸콸 흘러요. 그러면은 여기서 물이 또 이렇게 콸콸콸콸 흘러요. 그럼 이 물을 받아요. 받아서 펌프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 이제 물레방아가 돌아가고요.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아가고, 요거를 이제 전기 회로로 얘기하면 요런 식으로, 여기 밸브도 하나 넣어볼까요? 밸브는 물을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높은 곳으로 올리는 요 펌프가 전지고요. 물을 흘렀다 안 흘렀다 에는 밸브가 스위치. 그럼 물의 흐름에 의해서 돌아가는 물레방아가 전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레방아 돌리기 전에 물의 양과 물레방아 돌린 후에 물의 양은 증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똑같아요. 이 전구를 이렇게 작동하기 전에 여기 만약에 7A의 전류가 흘렀으면 여기도 7A의 전류가 흐릅니다. 이걸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고요. 여기 높이를 어디 보자. 여기 높이를 1m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높이를 11m라고 해보죠. 그럼 이제 높이 차이가 얼마냐면 높이 차이가 10m이네요. 펌프가 이 높이 차이를 공급해 주니까 물이 흐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전선만 있으면 전위가 같아요. 전기적 위치가.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전기적으로 높이가
내 맘대로 그냥 1볼트라고 해볼게요. 그냥 1m 높이에요. 전기적으로.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극 쪽을 전위가 높다 그래요. 여기가 다 높아요. 여기가 다 높아요. 여기 전위가 얼마냐면 여기 전위가 11볼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붉은색이 11m, 푸른색이 1m,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위차가 전압이 10볼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펌프가 전지가 전기적 위치를 높여주니까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물의 양이 전류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전위의 단위 볼트, 전위의 차이의 단위도 볼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전위 하면 되겠고요. 저항도 좀 볼게요. 저항은 아까 그림을 다시 볼까요? 아까 그림이 낫겠다. 아까 그림을 다시 보죠. 여기 이게 전자가 이동하다가 원자랑 부딪히거든요. 전자가 이동하다가 원자랑 부딪히면 막 걸구적거려요. 그 전자를 막 좀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잘 힘들게 이동할수록 저항이 큰 거예요. 요걸 이제 전기 저항. 전자가 이동하다가 원자와 충돌을 하니까 전기 저항이 생깁니다. 요 전기 저항에는 뭐에 의해서 이제 좀 달라지냐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원자의 배열 상태 그리고 원자의 종류도 다르거든요.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항체의 길이와 굵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길이가 길수록 전자가 이동하기 힘들어요.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그리고 좁을수록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좁을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전기 저항은 비례해요. 길이에 그리고 단면적에 반비례해요.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길이에 비례하고 굵기에 반비례하고 터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가 사람 내지 자동차 터널이 넓을수록 저항은 작아집니다. 터널이 길수록 통과하기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걸 이제 옴이라는 사람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실험을 좀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요. 전압하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전기 저항은 하나로 딱 정해놨어요. 저항은 변하지 않고 다만 이제 전압을 좀 바꿔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귀찮다. 여기 I, V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전류가 전압에 비례하더라고요. 전압이 2배, 3배, 4배가 되면 전류도 2배, 3배, 4배. 전압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면 전류도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건전지를 일정하게 했어요. 전압을 딱 정해놓고 전류가 전기 저항이랑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항을 작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반비례하더라고요. 저항이 2배, 3배, 4배가 되면 전류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조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비례하는 거예요. 전압에. 그리고 전류가 저항에 반비례해요. 이때 이제 옴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할 때 전류하고 전압은 연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1A는 1V에 근데 이제 저항이 없는 거죠. 저항의 단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옴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이제 이퀄로 바꾸고 옴이라고 저항의 단위를 만든 거예요. 1V의 전압이 걸렸는데 1A의 전류만 흐르게 하는 저항의 크기를 1옴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자, 옴의 법칙입니다. 옴이라는 사람이 전류와 전압과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류 이퀄 저항분의 전압이다. 요게 옴의 법칙이에요. I는 R분의 V이다 라고 표현하고 V는 IR, R은 I분의 V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얘를 제일 많이 외워요. 분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옴의 법칙을 제일 잘 나타내는 건 얘죠.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예를 들어 2옴의 저항에 10V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5A, 1초마다 5쿨롬의 전하가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한다. 예, 이렇게 옴의 법칙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옴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류랑 전압이랑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했고요. 그리고 전류 온도계는 온도 측정하고요.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합니다.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지요. 요거 하기 전에 옴의 법칙 하기 전에 전기 저항의 직렬 연결하고 전기 저항의 병렬 연결에 대해서 좀 해보죠. 전기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전기 저항의 병렬 연결에 대해서 해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어디 보자. 이게 그냥 두 개만 할까요? 두 개만 하는 게 낫겠다. 네, 혼잣말이잖아요, 제가. 여기서요, 전체 전류 I, 첫 번째 저항에, 좀 지우는 게 낫겠고. 좀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전지가 있고요,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첫 번째 저항 R1이라고 할게요. 요걸 두 번째 저항 R2. 두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2, 첫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1. 그리고 여기 전체 전류를 I라고 하고요. 여기 이렇게 전류계 연결을 했어요.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합니다. 왜 직렬로 연결하는지는 좀 이따 요거 설명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R1의 양 끝의 전압을 V1, R2 양 끝의 전압을 V2, 그 전체 전압을 V 이렇게 해보죠. 이건 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전체 전압 V를 지금 전압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하나 빠졌다. 여기 이것도 전체 전압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해서 버벅거립니다. 죄송해요. 미리 생각을 못하고 있네. 여기 그냥 숫자를 좀 넣어볼게요. 숫자를 어디 보자. 전체 전압을 얼마라고 할까? 여기 10V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R1을 2옴 그리고 R2를 3옴이라고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I1, I2, I, V1, V2 이런 거 다 구해보도록 할게요. 20V가 전체 전압이고요. 그리고 이게 플러스 극 쪽이 전위가 높아요. 여기는 등전위예요. 전위가 동등해요. 전위가 동등해요. 여기 전위를 그냥 제 맘대로 여기 전위를 아이고 예. 여기 전위를 제 맘대로 1V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지가 10V만큼 전위를 높여줬거든요. 그럼 여기가 전위가 등전위입니다. 여기 전위가 동등해요. 전선만 있으면 전류계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전위를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푸른색 쪽을 1V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1V가 돼요. 푸른색하고 이 보라색 쪽이 전위차가 전압이 전체 전압이 10V니까요. 전위차 10V가 됐어요. 자, 그리고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한 선으로 연결한 걸 직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터널이 한 선으로 두 개가 연결됐으니까 더 길어졌어요. 길이가 길어진 효과. 그러면 2옴일 때보다 저항이 더 커집니다. 3옴일 때보다 더 커져요. 얼만큼 커지냐면 전체 저항은 5옴이 돼요. 그러니까 이 회로 전체의 저항은 직렬로 연결되면 전기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어요. 한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선을 나누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의
합과 같습니다. 그럼 전체 저항은 5옴이 되겠네요. 이제 전체 전류 구해볼게요. 길이 하나면 이렇게 전류의 흐름도 하나예요. 여기 지금 오음의 법칙 넣어볼까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이게 오음의 법칙이죠. 전체 전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전체 저항이 5옴이에요. 전체 전압은 10V였거든요. 그러면 전체 전류는 2A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1초 동안 여기서 통과하는 물의 양이나 1초 동안 여기서 통과하는 물의 양이나 1초 동안 여기서 통과하는 물의 양이나 같아요. 파이프가 하나니까 이게 뭐 통이 넓으면 천천히 갈 거고 좁으면 빨리 갈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물의 부피는 같습니다. 길이 하나면 전류의 흐름도 하나예요. 어디서나 전류의 세기는 같아요. 각 저항의 아이고 여기 제가 틀렸어요. 길이 하나면 전류의 흐름도 하나입니다. 여기 전체 전류가 2A잖아요. 그러면 I2도 2A, I1도 2A예요. 예, 마저 하겠습니다. V1을 구해볼까요? V는 IR이거든요. V1은 I1, R1입니다. I1이 2A고요. R1이 2옴이네요. 그러면 V1은 4V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전위를 좀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전위가 11V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R1의 전위차가 4V래요. 그러면 전압 강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전위가 떨어져요. 4V만큼. 그 전위가 7V가 됩니다. 근데 여기 전위가 얼마였어요? 전위가 1V였죠. 그럼 7V, 1V니까 여기 전위차가 얼마가 되냐면 V2가 7V, 1V니까 6V가 돼요. 4V, 6V 합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체 전압은 각 저항의 전압의 합과 같아요. 여기 연두에서 보라까지 전체가 10V였죠. 여기 연두에서 노랑이를 거쳐 보라까지 높이차가 10V가 돼야 돼요. 예. 보통은 그냥 R1에 4V의 전압이 걸렸다 하는데 R1에서 4V의 전압 강화가 일어났다. 높이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이래요. 이게 높이 1m에서 높이 11m로 높이 7m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요. 그러니까 전지가 1m 높이에 있는 물을 11m로 올렸어요. 1V에서 11V로. 그럼 이렇게 막 물이 흐릅니다. 2A 1초 동안 2쿨럼의 전압 흘러요. 일단 11m에서 7m로 4m만큼 떨어지고요. 여기 7m에서 1m로 또 흘러요. 6m만큼 떨어집니다. 6V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요. 일단은 외워주세요. 전체 전류, 전체 전압, 전체 저항과 각 전류, 각 전압, 각 저항의 관계 외우셔야 됩니다. 직렬로 연결하면 전기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길이가 길어진 효과다.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의 합과 같다. 길이 하나면 전류의 흐름도 하나다. 어디서나 전류의 세기는 같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 전압은 각 저항에 걸린 전압의 합과 같다. 뭐 어쨌든 이 세 개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병렬 연결도 좀 가볼게요. 네, 전기저항의 병렬 연결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부터 할까? 여기도 뭐 여기가 전위가 낮죠. 그러니까 전선만 있으면 전기적 위치가 같아요. 등전위입니다. 전선만 있으면. 네. 여기 전위를 뭐 또 1V라고 하죠. 아니 이번에는 그냥 10V 해볼까요? 여기 전위 10V라고 할래요. 그러면 여기 전위는 또 등전위에요. 전선만 있으면 전위가 같습니다. 전기적 위치가. 여기 전체 전압이 전체 전압이 20V라고 해볼게요. 전체 전압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 전위가 얼마가 돼요? 전위가
30V가 되겠죠. 10m 높이에서 20m를 더 올려준 거예요. 30m예요. 그러면은 전체 전압이 10V와 30V 차이 20V고요. 여기도 파랑이가 전위가 10V, 여기 보라 얘가 전위가 30V예요. 그럼 차이가 얼마가 돼요? 여기 20V가 되죠. 여기도 20V가 되죠. 아, 병렬에서는요, 전기저항을 병렬로 연결했거든요. 아까 직렬에서는 어디서나 뭐가 같았냐면 전류가 같았어요. 병렬에서는요, 어디서나 전위차, 전압이 같네요. 다 높이 차이가 파랑이와 붉은 파랑이와 보라의 차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기 어떻게 할까? 여기 저항을 다 10ohm이라고 해볼까요? R1, R2가 다 10ohm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10ohm에 20V니까요. 10ohm에 20V니까 I는 R분의 V, I1은 R1분의 V1 하시면 10ohm에 20V니까 2A네요. 그러면은 여기 전류가 I1이 2A예요. I2도 전류가 2A예요. 이렇게 흐르게 돼요. 이렇게 흐르게 돼요. 그럼 전체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전체 전류는 4A가 되겠죠. 4A가 2A, 2A 나뉘어졌으니까. 그러면은 길이 하나면 전류의 흐름은 하나인데요. 길이 둘이면 전류의 흐름도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긴 다시 4A가 돼요. 다시 합쳐지니까. 그리고 전기 저항은 두 개씩을 합치면 저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전류에 대한 식을 보면 I는 I1 플러스 I2죠. 여기 오메 법칙 넣어볼까요? I는 R분의 V. 전체 전류는 전체 저항분의 전압. I1은 R1분의 V1. I2는 R2분의 V2 하고요. 이 병렬에서 어디서나 전압은 같으니까 V1 대신에 V 쓸게요. R2분의 V2 대신에 그냥 V 쓸게요. 그럼 이거 약분되네요. 그러면 전체 저항과 각 저항의 관계식이 나오죠. 전체 저항분의 1은요. 각 저항분의 1의 합과 같다. 요거를 또 외우셔야 해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외워야 돼요. 자, 그림 그리고 외워야 됩니다. 전기 저항의 직렬 연결.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3개 해볼게요. 3개.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 세 번째 저항이 있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 I1, 여기 I2, 여기 흐르는 전류가 I3이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전체 전류 I. 여기 걸린 전압이 V1, 여기 걸린 전압이 V2, 여기 걸린 전압이 V3.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체 전압이 V이면 전류 전압 저항, 전체 전류 전체 전압, 전체 저항, 각 전류 각 전압 각 저항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길이 하나면 전류의 흐름도 하나예요. 어디서나 전류의 세기는 같습니다. 전기 저항이 하나 늘어도 같은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직렬로 연결했으면 길이가 길어진 효과예요. 그래서 각 저항의 한 만큼 커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씩. 그리고 직렬에서 전체 전압은 각 저항에 걸린 전압의 합과 같아요. 자, 전기 저항을 병렬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선이 나뉘어졌어요. 이게 병렬 연결이에요. 요거를 이제 전체 저항 R1, R2, R3. 여기 흐르는 전류가 I1, 여기 흐르는 전류가 I2, 여기 흐르는 전류가 I3, 여기 흐르는 전류가 전체 전류 I. 그리고 R1의 양단의 전위차가 V1, R2 양단의 전압이 V2, R3에 걸린 전압이 V3라고 해보죠. 전체 전압을 V. 길이 하나면 전류의 흐름도 하나죠. 직렬에서. 병렬에서는 어디서나 전위차가 같습니다. 그리고 길이 하나면 전류의 흐름도 하나였는데 길이 둘이면 전류의 흐름은 둘이고요. 길이 셋이면 전류의 흐름은 셋이 돼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전체 전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씩을 기술하면 그냥 말로 외우세요. 전체 저항분의 1은 각 저항분의 1의 전체 저항분의 1은 각 저항분의 1의 합과 같다. 이렇게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회로로 그리고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이것들을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 이제 전류계 전압계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앞으로 가보죠. 여기 좀 어려운 파트예요. 일단 여기부터 좀 해볼까요? 자, 전류에 대한 설명 OX 퀴즈인데요. 전류에 대한 설명 OX 퀴즈.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은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했거든요. 실제로는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도선 속의 전자는 정지해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좀 움직여요. 예. 자, 도선 속에서 전류는 전제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른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OXO이고요. 2번입니다. 도선 속에서 전자들이 운동하는 모습인데요.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건 일괄적으로 흐르는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나이고요. 전제 플러스 극과 연결되어 있는 거 AB는 알지 못합니다. AB는 알지 못하고 CD 전자가 조그만한 게 전자예요. 큰 동그라미는 원자입니다.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도선을 통해 플러스 극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극하고 연결되어 있다 확실한 게 D가 되겠네요. D. AB는 알지 못하고요. 네, D. 3번입니다. 물의 흐름을 전기회로랑 비교를 하는데요. 물의 방향은 물의 흐름에 의해서 돌아가죠. 전구도 전류에 의해서 작동을 해요. 전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물의 흐름이 전류이고요. 물의 높이차, 수압이 전위차, 전압에 대응됩니다. 그리고 전류계 전압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전류계 그냥 전류계는 직열로 연결한다 하시면 돼요. 전류계는 직열로 연결합니다. 회로에 직열로 연결해요. 뭐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전류계는 직열로 연결한다. 왜냐하면 직열에서는 어디서나 전류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를 측정하든 여기서 전류를 측정하든 여기서 전류를 측정하든 직렬로 한 선으로 연결했으면 어디서나 전류가 같으니까 직렬로 연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류계가 들어가면서 저항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전체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가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전류계는 저항이 대단히 작습니다. 저항을 되게 작게 만들어요. 네.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류계의 저항은 매우 작습니다. 자, 그리고 전압계요. 전압계는 여기 전위가 등전이고요. 여기 전위가 등전이고요. 그러니까 이 다 어디나 이제 보라랑 연두 차이의 전위예요. 그러니까 전압계는 어디서나 전압이 같으니까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압계는 병열로 연결합니다. 말도 안 되는데 전류계는 직열로, 전압계는 병열로 연결해요. 왜냐하면 어디서나 전압이 같으니까요. 병렬에서는. 그리고 얘는 이제 저항이 너무 작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전류가 전압계 쪽으로 연결해서 이게 전류계, 이렇게 전구에는 전류가 안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오도록,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작아지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오지 않도록 저항이 되게 커요. 자, 전류계는 직열로 연결합니다. 직열에서는 어디서나 전류의 세가 같으니까요. 그리고 전체 전류를 변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류계 저항은 작습니다. 전압계는 병열로 연결합니다. 전기저항을 병열로 연결하면 어디서나 전압이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압계 쪽으로 전류가 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압계 저항은 커요. 다시 전류계는 직열로 연결하고 전류계 저항은 작습니다. 전압계는 회로에 병열로 연결하고 저항이 큽니다.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전류계든 전압계든 단자가 있거든요. 요 빨간색이 플러스 단자고요. 요 검은색이 마이너스 단자예요. 이 마이너스 단자는 이제 숫자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플러스 극에서 나온 도선은 빨간색 플러스 단자에,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도선은 마이너스 단자에, 플러스 극에서 나온 도선은 빨간색 플러스 단자에,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도선은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읽는 방법 좀 볼까요? 그 마이너스 한자가 여러 개 있다고 했죠? 여기 보니까 50mA, 500mA, 5A. 요 마이너스 극 단자에는 그 단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최대값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최대 5A까지, 최대 500mA까지, 최대 50mA까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5A 단자에 연결했네요. 그럼 위, 중간, 아래 중에서 최대가 5A인 위쪽을 읽으시면 돼요. 아, 지금 여기는 3A구나.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500mA 단자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5A, 500mA, 50mA, 여기 중간 최대가 500mA인 곳을 연결해 주면 돼요. 바늘이 똑같이 이동했지만 0.3A구나, 300mA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압기도 좀 볼까요? 똑같아요.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주는데 여기가 3V 단자, 15V 단자, 30V 단자네요. 30V 단자에 연결을 했으면 제일 위쪽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20V구나. 3V 단자에 연결했으면 제일 아래쪽이에요. 2V구나.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뭐냐면 너무 작은 단자에 연결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500mA 단자에 연결했는데 이게 지금 3A다. 그럼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럴 때는 저기 더 큰 단자에다가 최대값이 더 큰 단자에다가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0점의 왼쪽으로 넘어간 경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반대로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네요. 다 했네요. 문제 풀어보죠. 자, 전류계 전압계에 대한 설명 OX 퀴즈인데요. 전기회로의 전류계는 직렬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합니다.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요. 전류를 잘 모를 때 일단 가장 큰 전류계든 전압계든 값을 잘 모르면 일단 가장 큰 값의 최대값을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합니다. 여기 전류가 몇 암페어인지 물어봤어요. 500mA 단자니까 여기네요. 여기 350mA. 500mA니까. 근데 1A가 1000mA죠. 1A가 1000mA예요. 그럼 0.1A는 100mA가 되겠죠. 0.01A가 10mA가 되겠죠. 그러면 350mA는 몇 암페어냐고 물어봤으니까 0.35A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 전압 볼까요? 여기 3V, 15V, 아마 30V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위에를 읽어주면 돼요. 10하고 20 사이 15V. 10하고 20 사이 15V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기저항 OX 퀴즈입니다. 전기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이고요. 길이 단면적이 같다면 물질이 달라도 전기저항은 같지 않습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전기저항은 달라져요.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원자의 종류, 원자의 배열이 달라서 부딪히는 정도도 다릅니다. 도선의 단면적이 같을 때 길이가 길수록 저항은 크고요. 도선의 길이가 같을 때 단면적이 넓으면 저항은 작습니다. 1번에 OX55이고요. 그리고 2번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전기 저항이 있는데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작은 거는 단면적이 넓어야 돼요. 길이가 같죠? 네. 단면적이 제일 넓어야 돼요. 이렇게 돼요. 저항이 가장 작은 거 니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죠. 오음의 법칙 했고요. 전기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했죠.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류, 전압, 저항 관계인데요. 저항 일정할 때 전압이 커지면 전류는 커집니다. 비례해요. 전압이랑 전류는 비례하고요.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의 세기는 커집니다.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합니다. 전류의 세기가 일정할 때 회로에 연결된 저항의 크기가 클수록, 전류의 세기가 일정할 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한데 저항의 크기가 커지면 얘가 2ohm이고 얘가 5ohm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 전류가 얼마가 흐르냐면 10A가 흘러요. 10A.
그러면 여기 전압은 V는 IR이니까 전류 곱하기 저항 20V. 여기 전압은 V는 IR, 전류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50V. 아, 직렬에서는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거든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할 때 저항이 크면 전압도 더 크네요. 저항이 4오민 니크롬선을 실제로 숫자 넣어보고 하시는 게 더 편해요. 4오민 니크롬선을 전제 연결했대요. 여기 4옴인데요. 여기 전류가 2A 전류가 흐른데 그럼 전압이 얼마네요? V는 IR이니까 전류 곱하기 저항 8V 이고요. 어떤 니크롬솔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세기인데요. 저항 물어봤습니다. 뭐 V는 IR, I는 R분의 V죠. 그럼 뭐 그냥 R은 I분의 V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1A에 1V면 1옴인 거예요. 전압 여기로 할까요? 여기로 할까요? 6V네요. 전압. 여기 120mA예요. 120mA. 근데 암페어로 가야 돼요. 그러면 0.12A입니다. 그럼 100분의 100 곱하면 12분의 600이죠. 네. 6으로 나눠볼까요? 네, 얼마죠? 50옴. 50옴. 그리고 네, 병렬 연결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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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의 병렬 연결 OX 퀴즈입니다.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병렬에서는 어디서나 전압이 같습니다. 저항이 큰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더 약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병렬에서는 어디서나 전압이 같잖아요. 여기 60V, 여기도 60V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면 I는 R분의 V, 3옴에 18V군요. 18V라고 주어졌네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18V, 전체 전압이 18V니까. 그러면은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면 3옴에 18V면 36, 18, 6A고요.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요. 6옴에 18V면 I는 R분의 V, 3A. 전체 전류는 얼마일까요? 전체 전류는 9A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항이 작은 곳에 저항을 많이 병렬로 저항을 많이 연결하면 전체 회로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제가 잘못 읽었어요.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작아지거든요. 병렬에서는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작아져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거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일단 3옴 18V, 6옴 18V, 3A, 6A 이런 거 다 구하세요. 다 구해놓고 물어보는 것만 구하려고 하지 말고 다 구해놓고 하시는 게 편합니다. 3옴인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은 18V고요. 6옴에 걸린 전압도 18V고요. 3옴에 흐르는 전류 6A고요. 6옴에 흐르는 전류 3A고요. 3옴과 6옴에 흐르는 전류가 6A, 3A죠. 그러면 몇 대 몇이냐? 2대 1이네요. 그리고 퓨즈가 잠시만요. 저항의 연결 여기 좀 볼까요? 이 퓨즈는요, 보통 전기 제품에도 들어 있고요. 가정에도 예전에 썼었는데 요새는 안 써요. 요새 이제 전기 제품에만. 그러니까 이제 전기 제품이 있어요. 뭐 TV 같은 거 이게 있는데 여기 이제 퓨즈 같은 게 있어가지고 퓨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전류가 막 흐르고 있어요. 막 흐르고 있는데 전체 전류가 이 퓨즈를 통과하도록 합니다. 어디선가 합선이 되면 과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럼 열이 발생해서 회로가 다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전에 일단 퓨즈가 끊어지도록 해요. 퓨즈는 전류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 이상으로 세게 흐르면 열이 발생해서 툭 끊어지도록 한 거죠. 그럼 이게 일단 다른 회로가 타기 전에 이게 전류가 안 흘러서 작동이 안 돼요. 그럼 왜 문제이지 하면 퓨즈가 끊어졌네. 과전류가 잠깐 흘렀나 보네.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고친 다음에 퓨즈만 갈아 끼우면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화재 감지 장치에서도 전기저항 직렬 연결이네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죠.
이게 이거 배웠죠? 이거를 그 뭐라고 하죠? 듀얼 메탈? 듀얼 메탈이라고 하나요? 금속 두 개, 열 팽창을 활용한 거죠. 이걸 뭐라고 하더라? 어쨌든 뜨거우면 위에가 열 팽창 계수가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죠. 더 위에가 많이 휘어져서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따라라랑 작동을 합니다. 장식용 전구도 직렬이네요. 그럼 하나 끊으면 다 끊어지겠네요. 불이 병렬 연결입니다. 멀티탭. 병렬에선 어디서나 전압이 같거든요. 이게 코드를 꽂으면 병렬로 회로가 하나씩 더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나 같은 전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전기 배선, 어디에서 콘센트를 꽂아도 220V죠. 예, 다 병렬이고요. 가로등도 병렬이에요. 하나 끊어져도 다른 것들은 멀쩡해요. 병렬에서 하나 끊어도 다른 것들은 작동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퓨즈 보죠. 자, 퓨즈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에 알맞은 거요. 건물의 전기 배선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해요. 전기 회로에 과도한 전류가 흐르면 화재가 날 위험성이 크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퓨즈를 씁니다. 이건 이제 건물 내에서 쓰는 퓨즈입니다. 퓨즈는 과도한 전류가 흐를 때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전기 회로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회로에 퓨즈는 직렬로 연결합니다. 자, 전기기구 이용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장식용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장식용 전구는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렬로 연결을 했거든요. 건물에 설치된 화재 감지 장치는 경보 장치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멀티탭은 병렬로 연결됩니다. 멀티탭에 연결한 전기 기구들은 다 병렬이니까 같은 전압이 걸리고요. 가로등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가로등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OX, OOX 넘어갑니다. 네, 여기는 뭐랑 나와 있는데 보죠. 그냥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요. 이고요. 다른 유제가 있네요. 유제도 좀 풀어볼까 해요. 이렇게 뭐가 있네요. 세 종류의 니크롬선 A, B, C인데요. 전류의 세기가 이렇대요. 전압에 따라 저항 크기 구하라는데요. 저항이 크면 같은 전압일 때요. 같은 전압일 때 전류가 조금 흐르겠죠. 그러니까 C가 저항이 제일 크겠는데요. 그러면은 A보다 B보다 C가 저항이 크다. 아니면 오메 법칙에서 I는 R분의 V이잖아요. 그럼 R은 I분의 V이죠. 여기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I가 뭐죠? 세로죠. V가 가로죠. 원래 가로 변화량분의 세로 변화량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잖아요. 이 기울기분의 1이죠. 기울기의 역수가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면 저항이 작은 거고 기울기가 작으면 저항이 커요. 니크롬선 A 저항이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냥 넣으시면 돼요. V는 IR에서 A 전압, A 전류, A 저항. 전압이 6V일 때 1.5A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A 저항은 얼마가 될까요? 1.5분의 6, 15분의 60, 5, 35, 5, 1은 5, 20, 4옴 될까요? 4옴.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요. A와 B 두 니크롬선이 있는데 저항 B를 구하래요. 뭐 그냥 넣어서 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탁 떨어지는데 넣어서 구하면 돼요. 그냥 넣어서 구할까요? V는 IR에서 얘가 2V일 때 0.2A. 그러면 A 저항은 얼마가 되죠? 0.2분의 2, 2분의 20,
저는 소수들은 다 정수로 해놓고 구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10ohm이고요. 그리고 V는 IR에서 얘도 그냥 숫자 넣으세요. 예. 1V일 때 0.2A. 그러면 B저항은 얼마인가? B저항은 0.2분의 1, 2분의 10. 네, B저항은 5ohm이네요. 저항이 B를 구하라고 했죠. A 대 B, 2 대 1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력 탄탄 핵심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구를 전지에 연결했더니 전구에 불이 켜졌대요. 그쵸? 예, 옳은 거. 원자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요. 실제로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다르고요. 전지의 극을 반대로 하면 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됩니다. 1번에 4번, 2번입니다.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고요. 전기의 성질을 띤 입자를 전자라고 합니다.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도선을 통해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릅니다. 3번. 그리고 3번입니다. 그림 가는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림 나는 원자와 전자의 운동 상태입니다.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하죠. 여기 긴 게 플러스예요. 전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긴 게 플러스 극, 짧고 두꺼운 게 마이너스 극입니다. 기억이 전류의 방향, 니은이 전자의 실제 이동 방향. 전류의 방향은 이제 그냥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전자를 모를 때. 전자의 이동 방향은 니은이고요. 이 도선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죄송합니다. 이동하는데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전류는 B에서 A 방향으로 흐르죠.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그리고 4번 그림은요 도선 속에 전자의 움직임을 나타낸 건데요. 옳지 않은 거 가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고요. 가에서 전자는 불규칙하게 운동하고요. 나에서 전류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거든요. 전류는 A에서 B 쪽으로 흐른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에서 A 쪽은 플러스 극 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번. 그리고 5번 전기 회로랑 물의 흐름인데요. 역할 비슷한 것끼리 전지가 펌프이죠. 네, 전지가 펌프. 네, 1번이고요. 전지가 펌프고요. 전구는 물레방아, 밸브는 스위치 밸브, 물레방아가 저기 전구, 전류는 물의 흐름, 물의 높이차는 전압, 스위치가 밸브, 수도관은 도선입니다. 자, 전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전기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고요. 전압의 단위는 볼트이고요. 암페어는 전류의 단위.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생깁니다. 전압에 대한 설명 옳은 거는 1번이고요. 7번,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류계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니에요? 500mA니까 500mA 위쪽 읽으면 되겠죠? 그러면 400mA. 근데 몇 암페어냐고 물어봤으니까 0.4A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전류계 사용법 옳은 건데요.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합니다. 전류계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에, 전류의 세기를 잘 모를 때는 마이너스 단자 중 최대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하고요. 가에서 500mA에 연결된 도선을 50mA에 연결하면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턱 가게 되겠지요. 8번에 4번. 9번입니다. 어떤 전기 회로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전압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옳지 않은 거 30V 단자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25V 정도일 것 같고요.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합니다. 전압계를 회로에 연결하기 전에 뭐 0점 조정해야죠.
일단 이 0점에 맞도록 이렇게 돌려줘야 되고요. 가의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합니다.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가에서 마이너스 단자를 3V 단자로 바꾸면 지금 25V인데 왼쪽 끝이 아니라 저기 오른쪽 끝으로 가겠죠. 왼쪽 끝이 아니라 오른쪽 끝으로. 9번에 5번 옳지 않은 거. 10번입니다. 전류랑 전압 측정하고 싶대요.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합니다. 전압계는 병렬로, 전류계는 직렬로. 플러스는 플러스에 연결을 해요. 플러스는 플러스에,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2번 이네요. 그리고 11번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여기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 있죠.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그러니까 니은은 여기 플러스 단자에, 그리고 요 기역은 마이너스 단자에, 마이너스 단자인데 대충 0.3A 300mA 정도면 여기 500mA 단자에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역은 500mA, 니은은 플러스 단자. 2번이고요. 그리고 전기 저항 옳지 않은 겁니다. 전기 저항은 도선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길이가 길수록 저항 커져요.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죠. 옳지 않은 거군요. 12번에 1번 이고요. 13번 전기 저항이 제일 큰 거예요. 면적이 좁아야 돼요. 면적이 좁아야 되고 길이가 길어야 돼요. 이 중에서 제일 큰 건 2번 이고요. 니크롬선에 걸린 전압이 3V래요. 전체 전압이 3V겠죠. 그리고 2A, 어디서나 전류는 2A. 그럼 여기 걸린 전압이 얼마냐면 3V. 그러면 이제 V는 IR에서 저항 보면 3V에 2A면 저항이 얼마일까요? 2분의 3 옴. 그러면 1.5옴. 2번이고요. 그리고 15번 전류랑 전압이랑 저항이 있네요. V는 IR, 전류 곱하기 저항이 전압이어야 해요. 그럼 여기 1.5A. 그럼 요건 이제 0.3A라고 할게요. 그러면 4.5V일까요? 이거는 2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5, 4.5, 2. 15번에 3번. 그리고 16번 어떤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랑 전압을 측정했습니다. 저희 크기는 전류계가 500mA 단자에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면 250mA, 그러니까 0.25A 이고요. 전압계 15V 단자에 그러면은 한 7.5V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항은 V는 IR에서 전압이 7.5V, 전류가 0.25A. 저항은 0.25분의 7.5, 그러니까 25분의 750 얼마가 되나요? 5, 25 35? 16번에 5번 이고요. 17번,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B 저항을 구하래요. 딱 떨어진 데 구하면 되겠죠. 딱 떨어진 데. 그러면 V는 IR에서 15V일 때 1A. 저항이 얼마인가? 저항은 15옴 되겠고요. 그리고 V는 IR에서 전압이 15V일 때 전류가 3A. 저항은 얼마인가? 저항은 5옴이 되겠네요. 15옴, 5옴. A와 B의 저항의 비는 15대 5니까 3대 1 이겠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가로분의 세로거든요. 그래프에서 가로 변화량이 I, 세로 변화량이 V. 기울기가 저항이죠. 저항의 역수가 아니고 기울기는 저항이고요. 같은 전압을, 이게 지금 세로축이 V, 가로축이 I니까 그래요. 만약에 세로축이 I, 가로축이 V면은
어, 기울기의 역수가 저항입니다. 이 경우에는 D가 저항이 더 커요. 여기는 A가 저항이 큰데 여기는 D가 저항이 더 커요. 같은 전압을 걸어주면 A에 같은 전압일 때 A에 더 작은 전류가 흐르고 있죠. AB 길이가 같다면 A가 B보다 더 좁습니다. 저항이 크거든요. 단면적이 같다면 A가 저항이 크니까 A의 길이가 더 깁니다. 18번에 5번 이고요. 아이고 19번. 자, 오른쪽 그래프는 재질이 같은 재질이 같은 세 도선 AB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걸리는 전압을 나타낸 겁니다. 세 도선의 길이가 같을 때 그래프에 대한 설명. 이거 기울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울기가 V분의 I 그러면 R분의 1 이거든요. A보다 B가 C가 저항이 더 큽니다.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네요. A의 저항이 가장 작고요. 같은 전압일 때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르거든요. 도선 B의 저항은 뭐 계산해 봐야죠. V는 I R에서요. 전압이 1.5V일 때 전류가 10A래요. 그럼 B의 저항은 10분의 1.5 0.155 맞습니다. 길이가 같다면 C 저항이 제일 크거든요. C가 제일 좁아요. 5번 19번에 5번이고요. 20번 요거는 그냥 다 구해 놓으세요. 다 구해 놓는 게 편합니다. 직렬이니까 여기 2A면 여기도 2A거든요. 그러면 V는 IR 전압 전류 곱하기 저항 6V 각 저항에 걸린 전압의 합이 전체 전압이거든요. 여기 4V예요. 그럼 여기 저항 얼마예요? 2오. 직렬에서 전압의 비가 3대2면 저항의 비도 3대2입니다. 2오. 네, 20번에 1번. 그리고 여기도 다 구해 놓을까요? 뭐 저항이 1대2니까 전압이 1대2로 여기 2V, 4V 걸린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 전류를 구하세요. I는 R분의 V 10오hm, 20ohm이면 전체 저항이 30ohm 거기에 6V 그러면 어떻게 돼요? 0.2A죠. 여기 0.2A 여기 0.2A 해서 V는 IR 전류 곱하기 저항 2V 전류 곱하기 저항 4V 하셔도 됩니다. 전체 저항은 30ohm이고요. 10ohm에 흐르는 전류 0.2A이고요. 15ohm에 걸린 전압 2V이고요. 25ohm에 걸린 전압은 15ohm에 걸린 전압의 2배이고요. 직렬이니까 전류의 세기의 B는 1대1입니다. 5번. 옳지 않은 거 5번. 2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V 전원에 4ohm짜리 저항. 그럼 어디서나 전압은 같아요. 여기도 12V, 여기도 12V.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3A, V는 IR, I는 R분의 V. 전류가 이렇게 3A 흐르게 돼요. 예, 3A. 1번. 전류계 여기 있죠? 전류계 바늘이 가리키는 값. 그리고 23번. 병렬로 연결을 했네요. 멀티탭, 가로등, 가전 제품. 나머지는 직렬입니다. 기역, 디귿, 미음. 뭐 외우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24번. 네. 보면 병렬로 가정용 전기기구들은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병렬이니까 같은 전압이 걸려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지는 않습니다. 각 제품마다 저항값이 다르니까 전압은 같고 전류의 색이 달라요. 2번 이고요. 2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기회로에서 AB 방향인데요. A가 전자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B가 전류. 그러니까 A의 방향은 전자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는 전자의 실제 이동 방향이며, B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전류의 방향으로 약속하였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자랑 전자 모형인데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일괄적으로 이동하니까 전류는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27번 전류 전압을 줬어요. 일단 마이너스 한자 500mA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200mA니까 0.2A이고요. 15V에 연결했네요. 15V 단자에 그러면 5V이고요. 저항을 구해볼까요? V는 IR, R은 I분의 V 0.2A의 5V 전압이라 그러면 2분의 50 저항은 25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번 보죠. 이렇게 있는데요. 재질하고 단면적이 같대요. 길이 비교하래요. 그럼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뭔지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이게 딱 떨어지는데 넣어가지고 V는 IR로 저항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게 뭐 크냐 작냐만 하면 되면 이렇게 그냥 같은 전압에서 잘라보세요. 전류가 조금 흐르는 B가 저항이 큰 거예요. 아니면 기울기요. 기울기가 가로분의 세로죠. 가로가 V, 세로가 I니까 저항분의 1. 기울기가 저항이 없으니까 기울기가 큰 게 저항이 작다. 아니면 실제 뭐 여기 V는 IR 넣어가지고 몇 옴인지 예를 들어서 A 저항은 R은 I분의 V니까 0.6분의 3, 6분의 30, 5옴이고요. B 저항은 V는 IR, R은 I분의 V, 그러면 0.2분의 3, 2분의 30, 15옴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같은 전압에서 끊어서 전류가 작은 게 저항이 큰 거다. 기울기가 저항이냐, 기울기가 저항이 없으냐. 여긴 기울기가 저항이 없으니까 기울기가 큰 저항이 작다. 아니면 전류 저항 넣어가지고 전압을 아예 구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이 비교를 하래요. 저항이 큰 게 길이가 길겠죠. A보다 B가 길이가 길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저항이 더 크니까요. 그리고 29번 네. 그림과 같이 저항이 5옴, 10옴 이네요. 직렬로 연결했어요. 전류가 0.6A래요. 그러면 여기 0.6A, 여기도 0.6A. 그럼 여기 전압이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이 6, 5, 33V, 6V, 전체 전압이 9V입니다. 5옴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0.6A이고요. 어디서나 5옴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3V이고요. 넘어갑니다. 30번 가정에서 전기기구 쓸 때요. 한 콘센트에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 이게 전기기구 많이 연결하면 병렬이거든요. 전체 저항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요. 여기에서 하나를 더 연결하면 요 파랑이 전류들은 그대로고 전류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전체 전류는 증가해요. 전체 전류에 콘센트에 흐르는 전류는 증가합니다. 전체 저항이 작아지니까요. 그리고 네, 다음 시간에는 전류의 자기작용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